70여 명의 장애 학생과 40여 명의 교사들이 재활의 꿈을 키우는 한 특수학교. 어둠을 뚫고 한 학생이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몸 이렇게 걸어오는 행동이 좀 걸어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폭행을 당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학교 행정실장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례들이 PD수첩 제작진에게 접수됐습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는 대신 강한 키스를 했습니다. 뽀뽀가 아니라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때려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계를 하자고. 그래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과 귀를 애무하고 바지를 벗겼는데 저는 잠결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삽입을 하고 피해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되어야 한다. 장애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교육청은 정당한 감사를 실시하라. 건강하고 해방하고 건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12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행정 직원이나 또 원이라는 시설에 있는 그쪽 선생님들에서 8명 정도의 가해자를 추정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손모양은 힘이 강한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폭행한다는 것. 즉 청각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화입니다. 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저희 PD수첩팀에 제보되었을 때 저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장애 학생들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학교에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교직원들이 오랜 기간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거듭할수록 감춰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고 성착취 대상이 되어온 아이들의 고통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너무나 쉽게 은폐되는지 박건식,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황 씨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성폭행이 맞는지 확실한지 물었는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황 씨는 무엇보다 학교 교직원이 장애 학생을 성폭행했다는데 분노했습니다. 선생님이 농아 학생을 오래전부터 성폭행해왔다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화가 나서 학교에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었고 죄 있는 사람을 모조리 쳐놓고 싶었습니다. 황 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전응섭 씨와 함께 김양을 면담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불러서 삽입을 했느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확실하다. 강제로 바지로 내린 다음 아이를 넘어뜨리고 강제를 가진 다음 그 나무 휴지로 닦았다 다음 콜라 음료수 그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피해자 김양은 14살, 청각장애자로 성폭행 당할 당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장소는 이 학교 행정실이었다고 합니다. 아픈 모습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안경 낀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황 씨와 전응섭 생활교사는 김양과 친구 이양을 데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김양은 성폭력 전후의 상황을 소상히 진술했습니다. 걷지를 못했대요. 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행정실장이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성폭력이라는데 너 이게 성폭력인 줄 알았니 했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PD수첩 제작진이 피해자 김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양의 어머니는 무심한 듯 텔레비전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따님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큰 따님, 딸. 응. 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고요. 어머니는 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모두 정신지체 장애 1급.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불이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내가 혼자 속으로만 소화시켰지. 각시한테도 우리 옆에 있는 데도 나 혼자만 알고는 그 소리 딱 듣고는 학교만 믿고 어린 손녀를 기숙사에 맡겼던 할머니는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식인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라. 나는 그 상상도 못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 자기는 떳떳하니 지식인이고 우리는 자기를 입은 참말로 이 마을보다 벙어리고 이 불쌍한 애기 이 불쌍한 속에서 태어나갖고 불쌍한 이 애기를 지 자식만도 못한 애기를 세상에 이렇게 성폭행을 해서 쓰겠어. 이건 대한민국에서 없는 법이에요. 너무 충격받은 게 애기가 웃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애기는 그전에는 그래 안 하는데 그전에는 안 하고 할머니 막 뛰댕기고 막 좋다고 막 엄마는 막 이라고 손 넣으라고 막 하고 하는 말 딱 그대로는 딱 충격받은 거는 애기가 딱 그래.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에서 선배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 김양은 현재 한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되살릴까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싫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온 김양은 여리고 겁이 많은 반면 먹는 것에는 민감했다고 합니다. 과자 줄까 해서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애는 먹었어요. 또 돈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원래 수학을 잘 못하죠. 현재 가족들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문제 행정실장을 고소했습니다. 참 법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믿고 내가 법에다 맡긴 것이지. 법이 없다고 하면 내 손으로 정말 저것을 가리가리 찢어보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 불쌍한 애기를 말 못한 애기를.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자 학교 교장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작부터 경계의 대상으로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네, 변태라고. 교장 선생님 동생을 만나게 돼서 인사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계속 잡아서 내가 당황해서 뿌리치고 갔습니다. 변태. 어깨를 끌어안고 목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나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여자들에게 그랬어요. 컴퓨터실에서 음란물을